어떤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남의 한 고급 빌, 중견 패션 기업 골드 패션의 본사가 자리한 곳이었죠. 20층 사장실에는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샤넬 투피스를 즐겨 입는 그녀는 이 회사의 오너 일가였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 이 회사를 일궈왔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5년 전 박 여사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소박한 여자였죠. 사실 박 여사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재벌은 아니어도 최소한 중산층 이상 집안이어야지. 이런 애랑 결혼하면 우리 아들 인생이 끝나. 하지만 아들이 워낙 고집을 부렸고 결국 마지못해 허락했죠.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지수를 며느리가 아닌 걸림돌로 봤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사상 준비는 전부 지수의 몫이었죠.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지수를 불렀습니다. 야, 지수야. 배 껍질 너무 두껍게 깎았어. 다시 해. 그리고 전 모양 좀 봐. 이게 뭐야? 동그랗게 좀 붙여. 지수는 대꾸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무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지수를 깎아내렸죠. 우리 며느리. 아, 그냥 집안일이나 하는 애야. 별 볼 일 없어. 솔직히 우리 집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식모를 들인 거지 뭐. 직원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요. 어느 날 지수의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죠. 지수는 용기를 내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친정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돈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제가 꼭 갚겠습니다. 박 여사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수의 발밑 바닥에 던졌습니다. 주워. 네. 줍고 가져가라고. 천한 피는 어쩔 수가 없네. 결국 돈 구걸하러 오는구나.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앨범을 꺼내봤죠.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강남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빛들은 아름다웠지만 지수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돈 봉투가, 자신이 내뱉은 그 모욕이 언젠가 몇 배, 몇십 배로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지수는 그날 밤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고 견디려 해도 결국 무너지는 순간이 오죠. 지수에게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수가 병원비를 구걸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박 여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바로 아들을 재벌가 딸과 재혼시키는 것. 그녀의 눈에 들어온 여자는 S그룹 회장의 조카딸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집안 배경도 완벽했죠. 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기회야.
우리 회사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어. 하지만 그러려면 지수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방 여사는 아들을 불러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죠. 민준아, 너도 이제 알잖니? 지수랑은 안 돼. 엄마 무슨 소리야? S그룹 회장 조카딸이 널 좋아한다더라. 그 애랑 만나봐.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아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방 여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방 여사는 지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앉아. 지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은 가고 있었죠. 방 여사가 서류를 지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어머님, 이게 무슨 이혼 합의서야. 너도 이제 알아야지. 너 같은 애가 우리 가문의 격을 떨어뜨리는 꼴 더는 못 보겠어.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 씨는 남편은 뭐라고 했어요? 박 여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당연히 동의했지. 너랑 살아봤자 미래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민준이 들어왔죠.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봤습니다. 민준 씨, 이거 진짜예요. 당신도 동의한 거예요. 민준은 눈을 피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 이제 힘들잖아. 힘들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말이 맞아. 우린 맞지 않아. 지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 자기 편이 아니었구나. 5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무색했죠. 방 여사가 지수의 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짐 싸. 30분 안에 나가. 이 아파트도 우리 회사 명의야. 내가 입고 있는 그 옷도 우리 돈으로 산 거고. 당장 다 벗고 나가. 지수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이 전부였죠. 방 여사는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방 여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천한 거.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수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지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이제 결정했어요. 돌아갈게요.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그날 밤, 방 여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골칫덩이를 내쫓았어. 이제 민준이 S그룹 아가씨랑 만나면 우리 회사도 상승세를 탈 거야. 민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 여사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그 여자가 곧 자신의 운명을 쥐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일 겁니다. 박 여사에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수를 쫓아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는 기분 좋게 출근했죠. 골드 패션, 본사 20층 사장실, 강남 한복판, 역삼동 노른자 땅에 자리한 이 건물은 회사의 자랑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임대해서 사용해왔고 건물주와의 관계도 좋았죠. 방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S그룹과 연결되면 우리 회사도 날개를 달 거야. 그런데 그날 오후 총무팀장이 급하게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진정하고 말해봐. 총무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통보서였죠. 방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 및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건물주는 계약 갱신을 거부한다는 것. 60일 이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박 여사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주 강 회장님이 갑자기 건물을 매각하셨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요. 박 여사는 즉시 전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회장님, 저 골드패션 박 대표인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 강 회장의 목소리는 미안해 보였습니다. 박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워낙 큰 손이 웃돈을 얹어서 사겠다고 하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요? 우리 15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 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새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고 하니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네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죠. 본사에서 쫓겨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강남에서 이만한 건물 다시 구하려면 임대료가 2배는 들 텐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박 여사는 직원들을 진정시켰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사의 이미지이자 신용이었죠. 박 여사는 며칠 동안 새 건물주를 수소문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을 만나고 인맥을 동원했죠. 하지만 아무도 새 건물주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현금 부자래요. 그것도 법인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샀다던데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한 VVIP인 건 확실해요. 박 여사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대안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 건물주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내일 저녁 7시 청담동 일식집 스시 마사에서요.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회다. 설득하면 돼. 임대료를 더 줘서라도 계약을 연장해야 해. 그녀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죠. 최고급 정장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청담동의 고급 일식집 스시마사. 이곳은 예약하기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박 여사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VIP룸.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7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았죠. 7시 10분, 7시 20분. 박 여사는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왜 안 오는 거야? 설마 바람 맞히려고. 7시 30분. 드디어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 2명이 먼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죠.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일주일 전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 지수였으니까요.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과 언젠가 그 대가를 치게 만드는 사람. 오늘은 그 대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VIP룸. 박 여사는 굳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일주일 전 캐리어 하나 들고 쫓겨났던 그 며느리.
하지만 지금 지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 에르메스 버킨백,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죠. 뒤에는 두 명의 비서가 공손히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성을 거니는 여왕처럼요. 박 여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여기 왜? 지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니. 이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네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두 뭉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탁자 위에 던졌죠. 임대차 계약서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등기부 등본이고요.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주 이름란에는 강지수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요.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돌멩이가 이 건물의 진짜 주인입니다. 말도 안 돼. 넌 가난한 집딸이었잖아.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수가 손을 들어 박 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죠. 저는 처음부터 강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본명은 강혜원. 제게 순위 15위 안에 드는 한빛그룹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빛그룹, 부동산, 호텔,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이었죠. 거짓말. 거짓말이라고요? 제 비서에게 물어보시죠. 아니면 포털에 한빛그룹 강혜원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재벌가 딸로 살기 싫었어요. 숨 막히는 그 세계가 너무 싫었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집을 나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도 연을 끊고 제 힘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민준 씨를 만났고 사랑해서 결혼했죠. 박 여사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지수는 다시 박 여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어떻게 대했나요? 식모 취급하고 바닥에 돈 던지고 집에서 쫓아냈죠. 지수야. 아니 혜원 씨. 나는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얘기나 하죠. 지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갱신 없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건물을 비워주세요. 잠깐. 그건 너무 급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게 제 목적이니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밀린 관리비, 연체료, 명세서예요. 지난 3년간 밀린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법대로 이자 붙여서 청구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들이 함께 움직였죠. 문 앞에서 지수가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저한테 던진 그 500만 원 기억하세요? 바닥에 떨어뜨렸던 그거. 박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냉소를 띤 채 말했습니다. 제가 이 건물 살 때 쓴 돈이 350억입니다. 당신이 던진 돈의 7,000배죠. 천안피라고 하셨죠. 그 천안피가 지금 당신네 회사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박 여사는 의자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지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계약 갱신 안 하시는 겁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에게 배운 대로 할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도요. 지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죠.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일 겁니다. 박 여사에게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일식집에서 돌아온 박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위기였죠. 본사를 잃으면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거래처들이 등을 돌릴 게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 200명의 생계가 걸려 있었죠. 박 여사는 아들 민준을 급히 불렀습니다. 민준아, 우리 큰일 났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수가, 아니 혜원이가 한 B그룹 외동딸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지금 그게 중요해. 당장 방법을 찾아야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엄마,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빌어야 해요. 박 여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 빌자. 무릎이라도 꿇자. 회사를 살려야 해. 그날 밤 모자는 지수를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요청한 만남이었습니다. 3일 후 강남 테헤랄로에 위치한 한 B그룹 본사. 50층짜리 빌딩은 위압적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주는 1층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요. 30분이 지나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45층으로 올라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박 여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죠. 민준 역시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45층 회장실. 문 앞에서 비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가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여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지수가 앉아 있었죠. 검은색 정장, 올린 머리, 완벽한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준이 들어서자 지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었죠. 10초, 20초, 30초가 지났습니다. 박 여사는 말을 꺼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수의 허락 없이는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였죠. 마침내 지수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존댓말이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 씨.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이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셨죠? 지수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모욕을 줬죠. 그리고요? 돈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천안피라고 했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지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계속하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계약을 갱신해 주세요. 박 여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민준도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원아,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엄마 편만 들었어.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죠. 박 여사님, 민준 씨,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제가 그때 무릎 꿇고 빌었다면 용서해 주셨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울 때 당신들은 웃고 있었죠. 제가 짐을 싸서 나갈 때도 한마디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런 당신들이 지금 용서를 바라시나요? 박 여사는 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회사가 망하며 200명 직원들은 어떡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들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 알선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건물을 비우세요. 이미 다른 입주자와 계약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손을 짚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민준도 기어가며 지수의 치마 끝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한 걸음 물러섰죠. 5년 전 결혼식 날,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박 여사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사랑하려고 했고, 민준 씨와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죠. 하지만 당신들은 그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님, 손님들 안내해 드리세요. 2주 후, 골드 패션 본사. 이삿짐 트럭이 건물 앞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스를 들고 나왔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20층 사장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15년간 일궈온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골드 패션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본사를 잃은 회사는 신뢰를 잃었고 거래처들이 떠나갔죠. 3개월 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쌓은 것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가 던졌던 500만 원은 결국 350억의 빚이 되어 돌아왔죠. 어느 가을날 지수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혜원아, 이제 행복하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행복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의 운명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요.